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재욱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계도 기간이 길었던 터라 큰 차질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주 52시간제 근무가 전 사업장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시행됐을 때는 생산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노동시간과 생산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근무 시간과 생산성의 상관관계를 살핀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큰 차질 없이 시작한 건 다행이지만 여전히 우려 목소리가 높다면 충분히 여론이 수렴될 때까지는 우려되는 점을 다시 검증하고 또 살펴야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긴 나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말씀드리자면 멕시코는 연평균 노동시간이 2258시간에 달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200여 시간이 적은 2024시간이었는데요. 참고로 연평균 노동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나라는 멕시코와 우리나라뿐입니다. 3위를 차지한 그리스는 연평균 노동시간이 1956시간입니다. 네, 연평균 2,000시간이 넘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멕시코뿐이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길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OECD 국가 중 가장 적게 일한 나라인 독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356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보다 노동시간이 660시간 더 짧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짧았던 덴마크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도 1,408시간이었는데요. 노르웨이 역시 1,419시간을 기록해 우리나라와 상당 시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짚어보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노동시간에 대비한 생산성이잖아요. 실제로 이런 노동시간을 토대로 봤을 때 생산성과 상관관계가 있었나요? 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노동시간이 길다고 생산성이 결코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장기간의 노동시간이 생산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사를 했던 OECD 36개 국가 중 시간당 생산성이 가장 낮은 나라는 노동시간이 가장 긴 멕시코였습니다. 시간당 생산성은 18.81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네, 일하는 시간은 가장 긴데 시간당 생산성이 20달러도 채 안 된다는 사실이 안타까운데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생산성이 가장 낮은 나라는 혹시 우리나라가 차지했나요? 네, 그건 아닙니다. 다행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멕시코 다음으로 생산성이 낮은 나라는 시간당 생산성이 23.84달러인 칠레였습니다. 물론 칠레도 연평균 노동시간이 1954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네 번째로 긴 나라였습니다. 그리스도 시간당 31.96달러의 생산성으로 36개 나라 가운데 생산성이 네 번째로 낮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34.3달러로 29위를 차지해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참고로 생산성이 가장 높았던 나라는 아일랜드였는데요. 시간당 생산성이 85.88달러로 우리나라의 2배가 넘습니다. 2위는 노동시간이 두 번째로 짧았던 노르웨이가 차지했는데요. 80.69달러의 생산성을 보였습니다. 노동시간이 짧았던 독일 역시 상위권에 속하며 시간당 생산성이 60.48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렇게 보면 노동시간과 생산성이 완벽히 반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시간이 짧은 나라의 대다수가 생산 효율이 높았다는 이야기는 가능한 것이죠. 네, 분명한 건 노동시간이 길수록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이 점은 분명 유념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직군이 해당된 건 아니더라도 업무 시스템을 개선할 때 노동시간의 양보다 효율성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주 52시간제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던 지난해에 노동 생산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2018년 노동 생산성 동향을 보면 지난해 노동 생산성 지수는 전년 대비 평균 3.6%가 증가한 108.3을 기록했는데요. 이 수치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노동 생산성 지수는 부가가치나 산업 생산 등 산출량을 노동 투입량으로 나눈 비율인데요. 이때 노동 투입량은 노동자 수와 노동 시간을 곱한 수치로 계산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이처럼 노동 생산성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부가가치 산출량의 증가폭에 비해 분모인 노동 투입량의 감소폭이 더 커진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일을 하냐보다 결국 생산성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또 고부가 가치 산업은 무엇인지를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52시간 도입이 생산성의 결과에 대한 중요한 검증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점에 가장 중요한 건 그야말로 노동시간 투입 대비 얼마나 생산량을 높일 것이냐는 것일 텐데요. 본격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된 만큼 이에 대한 냉철한 시각은 물론 어떻게 보다 일의 효율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시작되길 바랍니다. 네,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유워드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의 유워드는 엔잡입니다. 엔잡, 발음하기도 참 어렵네요. 낯선 단어죠. 엔잡이란 여러 수를 의미하는 엔과 직업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잡을 합친 합성어로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직업을 모두 수행할 때 이야기하는 투잡이 이제는 쓰리잡, 포잡을 하는 사람까지 늘어나면서 엔잡이란 개념이 생긴 것이죠. 또 이렇게 N개의 잡을 가진 이들을 엔잡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아나운서라는 직업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투잡을 넘어 쓰리잡, 거기에 포잡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N잡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저도 기자라는 직업만으로도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엔잡러가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는데요. 실제로 최근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양한데 우선 생계를 위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경제 사정이 나빠지며 낮에는 자영업자나 회사원이었다가 밤에는 대리기사, 새벽에는 유통업체의 배송기사 이렇게 불철주야 일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생계를 위한 엔잡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엔잡러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직장인이 주말이나 심야 시간을 이용해 가수, 웹툰 작가와 같은 꿈꾸던 직업에 매진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N잡을 갖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최근 이렇게 N잡러들이 늘어나게 된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네, 이렇게 엔잡러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최근 노동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차지합니다. 노동 형태가 유연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 건데요. 뿐만 아니라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 역시 주요한 원인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직업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엔잡러를 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지금은 보수도 좋고 별 볼 일 없는 일일지언정, 미래에 유망할 직업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앞으로 고용의 형태와 산업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만큼 이러한 엔잡러들의 유형도 점차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펼쳐질 주 52시간 시대도 이 N잡러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발빠른 개선책과 각계의 노력에 힘입어 부디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재욱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